변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세 사기로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기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 사례는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개인회생에서도 어드밴티지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고, 몇몇 관할 지역에서는 이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사례인데,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있는데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보증금을 재산으로 잡으라는 그런 보정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보정 자체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게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뭐 고소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좀 견지했던 법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법원에서 이제 마련을 해 주었는데요.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해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먼저 변제기간 단축인데요.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소식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가족의 경우에 변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부산에서도 시행이 됐는데,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10월 10일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이번 달부터 시작이에요. 단축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실제로 3년에서 2년까지 단축이 되면 거의 24개월로 결정이 나요. 36개월에서 24개월 사이 뭐 30개월, 뭐 3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는 게 아니라 최 그 단기간으로 보통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실무상 뭐 예외가 없다면. 두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보증금을 재산으로 잡아라, 청산가치로 잡아라 라는 보정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했고, 그 부분을 방어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지만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재산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변형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좀 마련이 되었는데요. 먼저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게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증빙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면 법원에서도 이제는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업무 진행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대상이 특별법상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 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그러니까 경매로 집이 날아갔는데도 배당을 못 받은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예시인 거고,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의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잘 소명을 하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무준칙이 어떤 식으로 좀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실은 전세사기가 서울이랑 부산, 수원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회생법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칙이 없으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법원도 전 똑같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지역이든지 혹시라도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의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실무준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